마이크 테스트 중입니다. 자, 지금 보시면은 지수가 계속 상승은 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해주고 있는 상황인데, 자, 지금 제가 이거 지수 관련돼 가지고 수급으로 좀 말씀드린 게 있습니다, 여러분. 네. 외인들 수급이 좀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지만, 제가 지금 현재 상황이 어떻다고 말씀드리죠? 제가 뭐 1차 박스권인 종목들도 있고, 2차 박스권 뭐 이렇게 매집해서 이렇게 가는 애들도 있고, 이렇게 매집했다가 지금 밑으로 빠진 애들도 있죠. 이래 좀 올라오는 애들도 좀 있는데, 자, 대부분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것들은 1차 박스권 내에서 뭐예요? 상단에 거래량을 좀 만들어준 상태에서, 상단에 좀 거래량을 만들어준 상태에서 밀어버린 경우가 많다고 했죠. 그러니까 거래량 만들고 밀어버리고 있는 상황. 그리고 이런 자리들은 뭐예요? 위 라인대에서 계속 왔다 갔다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매집해서 바닥에 있는 애들도 있죠. 대표적으로 금요일날 움직였던 프로스테맥스, 네, 있죠. 이런 종목들이 있는데 전체적으로 뭐예요? 높은 단가의 형성. 자, 1차 박스권으로 봤을 때 이 높은 단가에서 형성되지 않고요. 얘네는 높은 단가에 형성이 되긴 하지만 뭐예요? 정고점을 계속 못 들어주고 있어요. 계속 이 라인 때만 쌓이기만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돈만 쌓이고 있다는 얘기예요. 단가는 상승을 안 하고 있습니다. 단가 상승은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뭐예요? 돈이 쌓이고 있기 때문에 터지긴 터져줄 건데 많은 사람들이 이제 지수가 상승하는 것 때문에 올라간다고 착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거. 네, 오늘 좀 제가 여기 올려드렸잖아요. 이런 식으로 올려드린 게 있는데 수급 있는 종목들이 지금 어떤 식으로 움직여주고 있고 그런 거를 좀 전체 좀 테마를 통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6월 21일 날짜부터 시작을 해야겠죠. 자, 미 모더나 mRNA 백신, 네, 한국 생산 검토 소식에 상승해가지고 관련 애들이 좀 떴는데, 자, 종목들을 좀 봐야겠죠. 그 첫 번째 종목이 이제 서린바이오인데, 수급 있는 것들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두세 종목만, 많게는 세 종목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자, 서린바이오 같은 경우에 박스권 보시면 이런 상태예요, 지금. 그렇죠? 이런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뭐예요? 계속 쌓아주고 있는 형태라는 겁니다. 쌓아주고 있는 형태. 이게 매집을 해준 상태에서 상단에서 매집을 해주고서 유지만 해주고 있는 상태란 얘기예요. 이런 상태란 얘기, 이런 상태. 그러니까 얘네들은 또 어떻게 되겠어요? 튀어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꽤 많을 겁니다. 아, 올라가지 않을까? 그렇죠. 근데 저는 이렇게 될 가능성이 더 높다고 봅니다. 아이고. 그렇게 될 가능성이 되게 높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 라인대에서 이제 거래량 쌓아주겠죠. 그렇죠. 몇몇 애들은 튀어서 올라가기도 해요. 올라가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종목들이 이렇게 무너지고 있다라는 거. 무너지기라기보다는 뭐예요? 그쵸. 거래량만, 돈만 이렇게 거래량을 쌓아주고 다시 밀어버리고 있는 형국이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걸 잘 보셔야 돼요, 여러분. 아, 그래서 지금 종목들이 그런 식으로 움직여주고 있구나라고 좀 판단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진원생명과학도 한번 더 튀어줬죠. 이거는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 종목들이 흔치가 않아요. 이제 여기서 더 찍고 올라가지 않을까? 이 생각하시는 분들도 꽤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이 정도 폭차로 움직여주는 건 이건 좀 위험하거든요. 되게 위험해 보입니다. 저한테는 어떻게 보이느냐? 지금 이렇게 매집되는 종목들이 저한테는 이제 천매집처럼 보여요. 예, 천매집처럼 보입니다. 저한테는 이게 이제 세력들이 먹고 나갔을 가능성이 되게 높은 종목이기 때문에 이거 지금 천매집인가? 이렇게 쌓아주고 이제 이쪽 라인대에서 좀 쌓아주려나? 3만원, 2만 5천원 라인대에서 이 생각을 합니다. 아니면 남은 물량 마무리 치기에는 너무 큰 폭으로 뺐고 올라오는데도 그래 좀 돈을 썼을 거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렇죠? 좀 되게 안 좋죠. 이게 이렇게 올라간 게 HLB가 있거든요. 그렇죠? 이렇게 올라왔다가 HLB 생각하시면서 들어가시는 분들도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 거 좀 뚫어주고 아 마무리 되지 않았을까. 근데 HLB는 그래도 수급이라도 나와줬어요. 잡아준 수급이 있기 때문에 이런 짓을 했지만 그렇죠? 이런 짓을 했지만 이후로 밀렸잖아요. 그렇지만 진현생명과학은 밑에서 나와준 수급이 그렇게 크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매집 치고는 좀 세게 올라갔고 어느 정도 움직여줄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된다라는 거죠.
더 큰 흐름이나 만들어줄 수 있는 거죠. 여기서 첫 매집이라고 본다면. 예전에 제가 좀 첫 매집이라고 말씀드렸던 종목들은 이제 텔콘 같은 종목들이 이제 첫 매집을 제가 이런 라인 때 봤죠. 먹고 빠졌어요. 이후로 거래량도 하는데 좀 매집 좀 들어왔네. 첫 매집입니다. 이렇게 했는데 자 배당락 나와줬죠. 자 그리고 뭐예요? 그쵸. 쌓아줬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렇게 보시면 첫 매집 세게 한번 들어오고 이 라인 대에서 쌓아준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얘는 좀 단가가 좀 약한 부분이 좀 있기 때문에 종목 자체 내에서 좀 단가가 약하죠. 그래서 이렇게 움직였던 애들인데 좀 약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얘네가 이러고 있구나라는 걸 볼 수 있는데 진원생명과학도 지금 이게 뭐예요? 단순히 아까 말씀드린 텔콘처럼 단순히 움직여줄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단순히 그냥 첫 매집일 가능성이고 더 크게 봐서 뭐 10만 원을 노려볼 수도 있는 종목이 될 수도 있는 건데 나와주는 거래량을 봐야겠죠. 그 나와주는 거래량이 별 볼일 없다면 마무리된 거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위험하다는 얘기인 거죠. 좋은 종목이 아닙니다. 자, 그리고 파미슬 같은 종목들 보시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어떻게 보이세요? 끝난 종목이 아니에요, 여러분. 끝난 종목이 아니죠. 네. 여기는 끝났어요. 여기도 마무리 진 겁니다. 이후로 쭉 빠졌는데 나와주는 거래량 보면 상단에서 유지해주고 있고, 그렇죠? 상단에서 유지해주고 있고 하단에서 이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뜬 종목인 건 맞아요. 네, 어느 정도 뜬 종목인 건 맞습니다. 근데 유지되면서 들어오는 수급이 좀 있기 때문에 좀 볼만한 종목이라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길게 봐야겠네요. 네. 자, 뭐 이거 얘기 나와줬는데 별로 관련돼서 뭐 좋은 종목은 없어요. 네. 수급 좋은 종목들 굳이 제가 건들 만한 종목 없습니다. 대형주들도 많고요. 자, 면세점도 뭐 하락했다고 하는데 면세점 관련돼서 좀 매수할 만한 것도 없고. 자, 그리고 대표주 그렇죠? 하락을 했답니다. 별로 볼 거 없고요. 반도체 장비 관련주도 굳이 좀 볼만한 건 없는 것 같아요. 네. 이거 하나 있네요. 네. 러셀 있네요, 러셀. 반도체 관련주로 러셀 하나 있는데, 러셀도 지금 많이 좀 떠 있는 종목이라서, 네. 이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구간을 한번 보자면, 좀 뚫어준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네. 없지 않아 있어.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이런 것들이에요. 이게 쌓아주겠네. 쌓아주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뚫어줬긴 했는데 뭐요? 다시 눌러버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못 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거래량은 이렇게 쌓아주고 있는데 종목이 못 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은 돈이 쌓아주는 거 되게 좋은 징조예요. 근데 이렇게 2차 박스권을 형성을 한 종목들은 대부분 얘네들이 이렇게 했다가 여러분들 이런 데도 몰빵 때렸다가 눌림 나온다고 생각해서 몰빵 때렸다가 평단 밑으로 빠져버리고 이 라인 때 돼버리면 어떻게 돼요? 그쵸, 여러분 이 정도 손실폭은 가져가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도 그렇지만 저희 VIP방도 말씀드리는 게 비중을 크게 넣지 말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렇죠? 아직은 좀 하단을 좀 봐야 된다. 여기 너무 욕심내지 마셔라. 이런 종목에. 이런 종목 좀 욕심내시면 비중을 좀 작게 하시고 보셔라. 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이런 종목들이 꽤 많이 나올 겁니다. 보시면 모양이 거의 비슷한 종목들이 많네. 이런 식으로 좀 많이 보이실 거란 얘기예요. 그렇죠? 자, 그리고 재료 반도체 또 관련주가 또 나왔죠. 네. 그죠? 네, 부품 똑같이 나왔는데 하락이라고 했는데 이 하락하는 와중에 밀린다는 얘기는 좋다는 얘기죠. 저희 입장에서는 싸게 살 수 있다는 얘기죠. 좋은 종목들이 꽤 있습니다. 그렇죠? 미코도 있는데 미코도 이게 마무리됐다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보는 매직 구간은 여기에요. 제가 보는 매직 구간은 여기입니다. 이후로 거래량이 없어서 좀 보질 않는 종목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아직 끝난 종목은 아니라는 거죠. 왜냐, 얘네가 여기서 이만큼 쌓아줬고 매집한 것도 없어요. 매집이라고 본다면 여기서 매집해주고, 그렇죠. 아직 이거밖에 안 올라갔다. 2만 원밖에 안 올라갔다는 얘기는 아직 마무리됐다고 보기엔 좀 어려운 종목이겠죠. 그렇죠? 네, 그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더 볼 수 있는다. 나와준 거래량이 좀 부실하죠. 부실하기 때문에 당장은 좀 그렇게 큰 관심 아니면 단가가 좀 떨어져 주면
좀 잡아볼 만할 텐데 단가도 그렇게 떨어져 주고 있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아직은 좀 볼만한 종목은 아닌 거죠. 자, 그리고 자, 재료 부품 관련주로 자, KC. KC는 좀 반대로 좀 떴어요. 예, 좀 떠줬습니다. 자, 근데 얘도 아직 끝난 종목이 아니죠. 그러니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미코 같은 종목들도 보더라도 그냥 안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뭔 얘기냐? 쌓아주는데 쌓아줬어요. 근데 뭐예요? 이 라인대에서 뚫어주질 못해요. 뚫어주질 못하고 지금 계속 이러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돈은 쌓이고 있어요. 이렇게 나와준 거래량이 좀 약할 뿐이지만 거래량을 만들어주는 애들도 있다는 얘기죠. 그럼 거래량을 만들어주고 했던 애들이 뚫어줘야 돼요. 단가가 높은 상태로 돼야지 뭐예요? 돈이 더 크게 들어올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 정도 가격 내에서 횡보해버리고 있다는 얘기예요. 지수가 상승을 하고 있지만 움직임이 좋은 건 아니란 얘기죠. 그렇죠? 그러면 KC 한번 보겠습니다. KC 보시면 어떻게 돼 있어요? 그렇죠? 얘들도 전형적으로 모양이 뭐가 되는 거예요? 아, 모양이 2차 박스권이 돼버리는 거죠. 그렇죠? 2차 박스권이 돼버리는 상황이죠.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아, 얘는 왜 안 떠주지? 왜 안 떠주는 거지? 왜 안 떠주는 걸까요? 거래량은 쌓아주는 건 맞아요. 이렇게 거래량 나와주는 건 맞습니다. 왜 안 떠주는 걸까요? 그러니까 지금 같은 장에서 대부분 노리시는 분들이 이렇게 눌림 보시는 거거나 튀어주면서 전고점 뚫고 올라가는 이런 자리들을 많이 보시는 분들 많이 있어요. 근데 이런 데다 뭘 때리는 거예요? 몰빵 때려버리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지수가 밀리면 어떻게 돼요? 이게 개미 털기가 됩니다. 여러분들이 제일 많이 보시는 종목들이 바닥에서 매집을 해줬다가 상단 위로 올라가서 이런 구간들을 되게 많이 와요. 그렇죠? 그럼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게 대부분 이런 것들이잖아요. 아니 이렇게 밀렸다가 그렇죠? 이게 올라가길 원합니다. 여기서 내가 여기서 샀어. 예? 내가 이런 데서 샀어요. 이런 데서 샀고 눌림까지 생각하면서 분할 매수까지 했어요. 그리고서 올라가길 바라는데 자 이게 만약에 평단이 이게 존재를 한다면 평단이 존재를 한다면 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 밑에 평단 밑에서 매수가 들어가셔야 돼요. 모양이 좀 안 맞죠? 네, 모양이 좀 안 맞는데 자, 평단 위에서 막 이런 자리를 노려서 들어가시는 게 아니라 이런 자리를 노려서 들어가시는 게 아니라 이 밑에 라인대에서 분할 매수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모양을 다시 그려보면 자, 모양을 다시 그려보면 자, 모양을 다시 그럼 이렇게 되는 거죠. 매집을 해줬어요. 그리고 위로 떴습니다. 그럼 대부분 여러분들이 이게 끝났고 이렇게 나와준 게 이제 설거지 이게 설거지 설거지 그리고 이게 뭐예요? 그러니까 뭐 본 물량 좀 털어내는 거 털어내는 거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지금 뭐 KC도 그렇게 보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근데 여기서 보시면 이제 얘네가 평단이라는 게 존재하겠죠. 여기서 매집을 해줬고 그렇죠? 올라오면서 이렇게 되는 게 있을 겁니다. 근데 얘들이 뭐예요? 밑으로 밀려야 돼요. 밑으로 밀려야지 매수가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 VIP 방은 그런 식으로 움직인다는 거죠. 여기 밀려야지 매수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분할 매수. 근데 막 여러분들 사시는 자리들은 대부분 뭐예요? 이런 자리 보시는 거잖아요. 아니 정거 주고 좀 거래량 나와주고 아니면 좀 눌림 나와주는 상황에서 그렇죠? 문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고 나서 만일에 평단 밑으로 밀려버린다. 전체의 종목들이 싹 밀려버린다. 어떻게 돼요? 여기에 매수하신 분들은 그냥 어쩔 수 없이 망하는 겁니다. 이런 걸 생각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 아시겠죠? 이런 걸 좀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이런 흐름들을 보면서 대응을 좀 할 줄 아셔야 돼요. 자, 보세요. 또 반도체 재료 부품주들 KMS한테 보시면 쌓아진 구간이 있겠죠. 쌓아진 구간에서 얘네가 하는 짓들이 뭐예요? 계속 하는 짓들은 똑같아요. 자, 세게 한번 찍어줬어요. 세게 찍어주긴 했지만 제가 봤을 땐 똑같이 여기서 또 매집이에요. 그냥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이러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냥 여기서 지금 거래량만 만들어주고 있다는 얘기예요. 거래량만. 돈만 쌓이고 있다는 얘기죠. 이 거래량, 이 단가에 이 거래량 만들어주려고 지금 돈만 쌓아주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종목들이 되게 많아요, 여러분. 아시겠죠? 되게 많습니다. 자, 그리고, 자, 이제 반도체 부품주.
끝났으니 자 백신 네, 델타분이 확산 소식에 좀 밀린 종목들이 있습니다. 이거 대표적으로 보시면은 아이크래프트 네 아이크래프트 네, 좀 밀렸죠. 아이크래프트 또 이거 끝났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되게 똑같은 차트를 계속 많이 만들어주고 있죠. 똑같은 차트를 계속 똑같은 걸 많이 만들어주고 있잖아요. 그렇죠? 많이 만들어주고 있잖아요. 이거예요. 제가 봤을 땐 이겁니다.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똑같아요. 얘는 이렇게 매집해줬다가 바닥에서 이렇게 매집해줬다가 위로 끌어올렸다가 그렇죠? 이 상태로 뭘 하고 있는 거예요? 또 거래량 만들어주고 지금 당장은 또 거래량이 없어요. 그렇죠? 거래량이 없다는 얘기예요. 왜 모양이 계속 이렇게 똑같이 나와주는 거죠? 이걸 생각을 하셔야 돼요. 아, 지금 돈적인 부분에서 돈은 쌓아주고 있지만 지금 여기 이 자리에서 횡보해버린 상황이거나 횡보해버리더라도 뭐예요? 거래량은 좀 나와줍니다. 이게 계속 꾸준히 길게 유지된다면 당연히 얘네들 평단이 있겠고 이 평단이 어떻게 있어요? 점점 올라가겠죠. 그렇죠. 그래서 올라가게 된다면 뭐예요? 여러분들은 막 이런 자리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 봤는데 저는 평단이 여기 있어요. 그럼 우린 여기 밀릴 때까지 매수 안 할 겁니다. 이런 식으로 좀 거래 없이 빠지는 구간에 좀 들어갈 수도 있겠지만 그렇죠? 이런 것들이에요. 자, 라운지 키워드 네 관련주죠. 델타 변이 네, 악재죠, 악재. 혹시 또 한번 코로나 사태가 터질까봐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이제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여러분 이제 라운시큐 같은 종목들 한번 보면은 네, 이제 이런 거는 먹고 빠진 거예요. 끝난 거예요. 이후에 쌓아진 구간을 좀 보셔야 되는데 자, 얘네들도 똑같아요. 뭐예요? 못 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뚫어주면서 가줘야 되는데 못 가고 있어요. 가다가 눌러버리고 있어요. 이거 끝났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이제 끝 먹고 빠진 거 아니에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더 올라갈 겁니다. 그렇지만 지금 이 어중간한 라인대에서 매수 들어가. 그러니까 제가 이런 라인대를 매수를 안 들어가요. 차라리 좀 싸게 나오면 매수를 들어가겠는데 어중간한 라인대 들어가는 건 매수를 안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왜냐면 이제 눌림 나오니까 뭐 분할 매수 좀 한다는 분들은 뭐 여기서 분할 매수했다가 아 나는 5,000원 라인대까지 볼 거야 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이런데 생각보다 뭐예요? 갑자기 변이 바이러스로 혹시 또 안 좋은 상황에서 터져서 밑으로 빠질 수도 있고요. 북한하고 중국, 아니 북한이래요. 미국하고 중국하고 또 싸울 수도 있는 거고. 그쵸? 악재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근데 무조건 악재만 생각할 수는 없는 거죠. 저는 아무리 좋은 얘기가 나와도 시장에 돈이 안 돌면 안 믿어요. 시장에 돈이 돌아야 됩니다. 그런데 시장에 돈이 돌고는 있는데 중요한 건 높은 돈이 들어온 만큼 분명히 수익을 좀 잡아가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아직 안 떠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이 좀 약간 네, 그렇죠? 별로 좋은 상황은 아니라는 거죠. 자, 이런 종목들이 계속 생길 거예요. 상단에서 왔다 갔다 해주는 애들. 그런데 자, 그 전에 있었던 구간을 벗어나서 크게 움직여 준 건 맞아요. 크게 움직여 준 건 맞고 높은 단가에 형성되면서 지금 돈이 이 종목만 보더라도 높은 단가 그 전에 매집했던 구간을 벗어나서 높은 단가에서 돈이 돌고 있는 건 맞아요. 큰 의미로 봤을 때 크게 봤을 때는 맞습니다. 그리고 상승을 크게 한번 해줄 거예요. 왜냐면 이런 식으로 움직여 주는 애들이 많기 때문에. 그리고 얘네가 돈이 없이 움직여 준다면 이렇게 움직여 주는 애들이 돈이 없다면 돈이 안 들어오고 있다면 지수 하락 가능성도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렸을 텐데 뭐예요? 들어오는 돈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전 지수가 더 크게 한번 상승장이 오지 않을까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만큼 돈이 들어간 부분이 있고 자 이렇게까지 돈을 쓰고 있으면 단가는 당연히 어떻게 될까요? 그만큼 얘네가 높은 위치에서 이익을 보는 위치에서 거래량을 만들어 준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익을 보는 위치에서 거래량을 만들어 준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죠? 그렇죠? 제약인애들은 더 큰 흐름을 보고 있다는 거죠. 여기는 그냥 단순히 매집하기 위해 끌어올렸다라고 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시스템 반도체, 네, 시스템 반도체 애들도 네, 지수 네, 하락을 했는데
종목들 좀 볼까요? 자,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 게, 자, 이거는 뭐 올라가는 LB 세미콘. 자, LB 세미콘은 이것도 꾸준히 매집을 해주고 있는 종목입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이런 걸 좀 판단하기가 좀 어려운 게 뭐냐면, 자, 보시면, 자, 연도수를 좀 보셔야 돼요. 연도수를 좀 보셔야 됩니다. 연도수를 보셔야 되면 2018년도 뭐예요? 미중무역 전쟁 터졌죠. 19년도에 올라갑니다. 그렇죠? 근데 뭐가 터져줘요? 일본 수출 규제, 그 다음 뭐가 터져줘요? 코로나 터졌죠. 그렇죠? 얘네는 좀 높은 위치에 좀 위치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마무리가 됐느냐? 아직 마무리 되진 않았어요. 한 번 더 튀어줄 수 있는데 이거는 좀 많이 올라간 종목이라고 좀 판단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시겠죠? 자, 별 볼일 없는 테마네요, 솔직히. 필라델피아 반도체 뭐 빠지는 경우가 너무 많으니까 이런 거 뭐 테마라고 하기도 뭐하고. 그렇죠? 그 여행 관련주로 또 얘기 나와주고 있는데, 여행 관련주로 지금 당장 볼만한 건 없습니다. 네, 원자력도 네, 체코 원전 네, 수주 소식에 좀 왔다가 뭐 얘기 나와주는 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움직여주는 거 보성파워텍이거든요. 관련주로 보성파워텍이 있습니다. 네, 보성파워텍도 보시면 매집을 해주고, 잘 보세요. 2018년도 때 그나마 좀 움직여줬고 지수가 좀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에 미중 무역 전쟁이 터졌고요. 일본 수출 규제가 터졌고, 그 다음 뭐예요? 코로나가 터졌습니다. 그리고 얘네 지금 다시 올라와서 지네가 매집했던 구간 안에 또 올라와주고 있습니다. 뭔 얘기예요? 매집이란 얘기예요, 여러분. 매집이란 얘기입니다. 이거는 악재 때 터져서 바닥에서 매수한 물량이라고 치신다면 지금 이런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유지만 해주고 있는 거예요. 왔다 갔다 거래량만 쌓아주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자, 요즘 시장에 되게 핫한 게 뭐죠? 네, 윤석열 관련주죠. 근데 엑스파일 논란이 좀 나아졌죠. 네. 매번 나왔습니다. 대선 전에는 매번 이런 식으로 나와줬기 때문에 맨날 깎아내리기, 네, 그런 식으로 많이 나와줬기 때문에 딱히 말씀드릴 건 없어요. 정치 테마주는 뭐 한순간에 네, 분위기에 휩쓸릴 수 있죠. 만일에 뭐 엑스파일이 만약에 진짜로 밝혀지고 안 좋은 게 밝혀졌다, 그러면 검찰 조사 들어갈 거고, 어떻게 돼요? 관련주는 나락으로 떨어지겠죠. 근데 나락으로, 만일에 윤석열 관련주들이 만약에 나락으로 떨어진다면 아직 크게 뜨지 않은 종목들 좀 볼 수 있는 거겠죠. 그렇죠? 그런 종목들이 윤석열 관련주에는 되게 많습니다. 그렇죠? 서현 탑메탈도 관련돼서 좀 밀렸다고 하는데, 서현 탑메탈 끝났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좀 있어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얘네는, 자, 얘네도 똑같아요. 그 전에 얘네 뭐예요? 여기서 매집했던 거 있잖아요. 근데 이때 2016년도에 있어요. 17년도, 18년도, 19년도 어떻게 돼요? 2020년도 그냥 갔다가 쭉 빼죠. 근데 지네가 쌓아줬던 구간에 또 거래량을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상단을 지금 만들어준 상태예요. 상단을 만들어준 상태입니다. 이런 상태라는 얘기예요, 지금. 그래서 전 박스권을 대충 본다면 이 정도로 긁을 수 있어요. 빠지고 있네. 그러니까 제 입장에서는 뭐예요? 똑같이 여기서 또 거래량을 만들어주고 있네. 그리고 뭐예요? 올라가줘야 되는데 안 올라가요. 마무리를 져야 되는데 안 올라가고 밀어버리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이런 종목들, 컴퍼니 K도 네, 윤석열 관련주로 쌓아주고 있는 종목인데, 얘네는 그쵸, 2차 박스권이 아니죠. 한 구간에서 그냥 움직여주는 애들이죠. 이 구간에서 그냥 움직여주는 애들입니다. 왔다 갔다 아직 떠주지 않는 애들. 그렇지만 애들도 상단 하단은 존재하죠. 하단 라인으로 빠졌을 때 좀 보시는 게 좋다고 봅니다. 자, 그리고 뭐 덕성 애니 능률은 너무 올라간 종목이기 때문에 안 보겠습니다. 그럼 마무리 거의 된 종목이에요. 자, 보시면 젤테크노스도 그쵸, 모양을 보시면 얘네 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움직여주지? 뭐예요? 쌓아주고 밀어버리고, 쌓아주고 밀어버리고, 쌓아주고 밀어버리고. 그쵸? 그러니까 돈은 들어오고 있는데 단가는 안 상승한다는 얘기예요. 거래량을 만들어주면서 돈을 집어넣고 있지만 단가가 상승 안 한다는 얘기는 지금 눌러놓고 있는 거거든요. 지수가 상승을 한다고 하더라도 뭐예요, 맨날? 그쵸? 거래량 자체도 약한 상황에서 돈이 쌓여주고 있긴 하지만 지수가 살짝 상승하고 있지만
전고점을 뚫으면서 움직여준 종목들은 아직 없다라는 겁니다. 이런 종목들이 꽤 많아요. 그렇죠? 대형 포장도 그중 하나고요. 그러면 대형 포장도 끝났다고 보시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근데 지금 좀 가능성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나와주는 수급량이 있어서 그래도 아직은 뭐 마무리 진 종목은 아니구나 라고 좀 볼 수는 있습니다. 근데 아직은 좀 이렇게 강한 건 아니라서, 네, 강한 건 아니라서 좀 그리고 좀 어중간한 위치죠. 저는 하단으로 빠진 게 좋아요. 하단으로 빠져서 올라가는 게 좋은데, 네, 좀 여기서 좀 쌓아준 수급이 있기 때문에 좀 지켜보고 있는 종목이라는 거. 그쵸? 자, 그리고 승일. 윤석열 나오면 너무 많아요, 종목들이. 그쵸? 너무 힘들죠. 승일도 똑같아요. 네, 쌓아줬고, 네, 쌓아주고, 상단에서 왔다 갔다, 또 거래량 쌓아주고 있고. 전체적인 종목들이 지금 안 뜨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데에 몰빵 때리시는 분들 있죠. 전고점 뚫고 올라가거나 좀 눌림 보면서 좀 매수 들어가려고 해서 올라와서 수익 먹으면 좋겠지만, 길게 끌고 가시는 분들한테는 뭐예요? 다시 원위치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시장 자체가 이렇다는 거예요. 많이 움직여주지 않고 있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아이크래프트도 제가 설명을 드렸던 종목이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네, 화성밸브도 있죠. 근데 이거는 뭐죠? 네, 권리력 떠서 넘기겠습니다. 자, 태양금속 보시면 태양금속은 네, 그쵸. 제가 이거 앞에서 그림으로 말씀드렸죠. 어떤 그림이에요? 그쵸. 여기 있는 그림처럼 매집을 해줬는데 밑으로 빠진 종목. 그 전에 매집을 해줬는데 막 했잖아요. 2018년도에 뭐 있었어요? 미중 무역 전쟁. 2019년도에 일본 수출 규제. 2020년도에 뭐 했어? 코로나 터지면서 바닥으로 밀린 종목들 라고 말씀드렸죠. 이런 애들은 돈은 들어오고 있어요. 여기 보시면 돈은 들어오고 있습니다. 돈은 들어오고 있는 판인데, 그쵸? 상단에서 매집 들어왔다가 하단으로 지금 빠져버린 종목들이죠. 네, 빠져버린 종목들입니다. 유지해주면서 움직여주는 종목이지만 이런 건 좀 장기주 형태로 좀 보셔야 돼요. 지금 이렇게 보고 있는 종목이 뭐 여러분 가지고 있는 종목 있잖아요. 프로스테믹스, 그쵸? 제가 언급했던 종목. 윤석열 관련주는 여기서 좀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너무 많습니다. 뭐 정치 테마는 뭐 갖다 붙이는 게 너무 많다 보니까, 그렇죠? 그리고 최재형 감사원장, 네, 아직 얘기 안 나왔죠. 네, 출마한다는, 네, 뭐 사의 표명을 한다는 얘기도 있고 이것저것 얘기가 많기 때문에 정확하게 얘기 나오는 건 없습니다. 근데 관련돼서 좀 움직여줬었죠. 정치 테마주는 진짜 갖다 붙이는 거에 따라 되게 많이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한일단조랑 오픈베이스가 있는데, 그쵸? 한일단조 오픈베이스가 있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걱정하는 부분이 아까 말씀드렸죠. 이게 지금 쏟아준 거죠. 세게 준 건데 또 밀려버렸죠. 그러니까 못 간다는 얘기예요. 계속 뚫고 올라가야 되는데 못 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매집을 해주고 세게 올라와줬죠. 세게 올라와주고 나와준 거래량 보면서 본다고 말씀드렸던 종목 뭐 있어요? 대형 포장 있죠. 그쵸? 근데 올라와서 지금 이 모양이 됐습니다. 자, 이거는 저희도 인증을 했던 종목이에요. 저희 회원님들 한일단조, 그쵸? 인증을 했던 종목이고, 보시면은 다 있죠. 자, 저희 VIP방에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오픈베이스나, 네, 그쵸? 오픈베이스. 자, 동방성기도 있었고, 오픈베이스. 자, 오픈베이스. 왜 한일단조가 어디 갔죠? 네, 오픈베이스. 오픈베이스 말고 한일단조 어디 갔죠? 네. 한일단조 여기 있네요. 네. 이거는 저희 전체 수익 얘기하신 거고. 그쵸? 오픈베이스. 한일단조는 없네요. 네, 한일단조 제가 못 찾는 건가요? 시간 오래 찾는데 시간 오래 가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것도 올라와서 이제 수익을 먹었던 종목인데 아직 끝난 종목은 아니에요. 이후로 또 무너져서 또 여기서 움직여준다면 나와줬던 거래량처럼 여기서 또 거래량을 만들어주고 있다라는 거. 그렇지만 뚫어줬다고 해서 계속 올라가는 게 아니라 눌러버리는 형태가 너무 많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조심하셔야 된다라는 거.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은 전고 좀 뚫고 올라가서 막 좋다고 올라가는 것 같지만 짧게 드실 분들은 짧게 먹으시면 좋죠. 그렇지만 긴 추세를 보시는 분들은 솔직히 이런 자리에 매수 들어가는 건 저 별로 네, 상단에 들어가는 건 별로 좋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네. 자, 그리고 조선의 수주 얘기가 나와줬는데 네, 별로 수급이 좋은 종목들은 없습니다. 델타 변이로 해서 얘기가 많이 나와주죠. 카지노도 얘기 나와주고 있고, 그렇죠? 한국생산회시 이거 또 얘기 나와줬죠. 네. 날짜가 좀 다릅니다. 얘기가 계속 나와주고 있는데 날짜가 좀 다릅니다. 수급이 좀 별로 좋은 게 별로 없어요. 지금 관련돼서 많이 떠버렸단 얘기예요. 많이 떠버려서 움직이는 종목들이 꽤 있고, 자 이거는 네 관련돼서 좀 많이 뜬 종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요 근래 제일 많이 뜬 게 네이처셀이죠. 네이처셀이 제일 많이 떴죠. 그래서 네이처셀이 제일 많이 떠줬죠. 관련돼서 코로나19 관련돼가지고 제일 많이 떴죠. 요 근래에. 네. 지금 당장 볼만한 종목은 없네요. 네. 자, 진단키트로 좀 움직여준 종목들이 요 근래 또 휴마시스도 많이 움직였어. 진단키트 관련돼서 움직여줬는데 저는 별로. 자, 휴마시스는 자 이게 저는 이게 물량을 털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여기에 나와주는 거래량으로 한번 더 찍어준 진원생명과학이랑 좀 다른 패턴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지 HLB 좀 말씀드렸잖아요. HLB 말씀드리면서 올라가는 것도 있는데, 자 그 정도 수급은 좀 나와줬기 때문에 가능한 폭이라고 보는데, 이후로 나와주는 거래량이 있기 때문에 휴마시스는 어떤 식으로 매수해줄지 좀 저는 좀 기대하고 있습니다. 얘네가 새로운 방법을 좀 이용하나, 지금 단가를 많이 높이고 있는데 진짜 우리나라가 허브 역할을 진짜 제대로 할 수 있는 건가, 그런 의심도 좀 갖고 있고요. 백신에 대해서 우리나라가 뭐 허브 역할을 할 수 있는 입지 조건이나 그런 게 잘 돼 있다고 얘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건 우리나라 언론에서 떠드는 거지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판단할지는 모르는 거거든요. 가능성이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겠고, 그렇죠? 그래서 지금은 기다려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너무 들떠서 매수 들어가는 건 좀 위험하다는 거죠. 그렇죠? 자, 그리고 뭐 볼만한 게 없어요. 자, 지금 19 델타, 코로나19 델타, 19 델타, 계속 이런 관련주 얘기들밖에 없습니다. 전체적으로 밀렸고 밀린 애들 좀 봐야 되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뜬 애들이 좀 영향을 받고 있어요. 뜬 애들이 좀 영향을 받고 있어요. 아이고, 그렇죠? 뜬 애들이 좀 영향을 받고 있고, 그리고 북김여정 여기 소식으로 지금 대부분 하락 관련되어 있는 이슈들이나 그런 것들이 좀 많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좀 밀리고 있는 판입니다. 그렇죠? 지수는 상승을 했는데요. 그렇죠? 근데 종목들이 안 뜬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종목들이 안 뜨고 너무 좀 흐름이 좀 별로라는 거죠. 자, 계속 확진자 600명대로 움직여지고, 코로나도 아직 안 끝났고, 자, 북한하고 미국의 관계도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고, 미중 무역 전쟁이 있고, 그리고 델타 바이러스까지 나와준 거죠. 네, 그쵸? 코로나19 델타 변이 여기까지 나와줌으로써 지금 현재 흐름이 그렇게 썩 좋지 못한데 지수는 떴다는 얘기예요. 코스피 3,300을 찍었다고 어제 자랑을 하더라고요. 수치로만 찍어준 거지 실질적으로 돈이 쌓이고사 아니면 그게 큰 폭으로 움직여준 거나 그런 식으로 많이 좋아진 건 없어요. 없습니다. 그냥 돈이 들어오는 건 확인이 돼서 지수 역시 코스닥 지수도 상승은 해주고 있어요. 코스피 지수 보시면 이거 계속 뚫어지면서 올라가고 있긴 합니다.
그렇죠? 있긴 해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종목들이 쌓아주는 건 맞는데 저는 이제 델타 변이 바이러스 분명히 말씀드렸었고 이후로 밀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가던 게 훅 밀릴 수도 있어요. 훅 밀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움직이는 종목들의 흐름을 좀 많이 보셔야 돼요. 저도 좀 보고 있긴 하지만 자 코스피는 좀 코스닥보다 좀 생각보다 좀 많이 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참 밀릴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형주 좀 들고 가시는 분들이 한번 추세 꺾이면은 한번 눌림자리 보고 들어갈 수 있는 타이밍이 되겠지만 지금 뭐 새로 들어가서 꾸준히 보면서 더 올라가는 거 아니야? 이 생각하면서 들고 들어가시는 분들은 대부분 어떻게 돼요? 망할 가능성이 되게 높습니다. 위험하다는 얘기예요. 그만큼 아시겠죠? 망할 가능성이 있고 그만큼 위험하기 때문에 지금은 좀 현금을 좀 들고 계시면서 상황을 좀 지켜보시는 게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아시겠죠? 지금 테마 좀 전체적으로 보고 있는데 이걸 다 해드릴 순 없어요. 네, 다 해드릴 순 없기 때문에 뭐 윤석열 관련주도 막 너무 엮이는 게 너무 많고 네, 다 해드릴 수 없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이렇게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네, 단가가 상승되는 게 아니에요. 거래량 나와준다고 해서 단가 더 계속 상승되겠다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 지금 뭐 여기서 잡지 않은 이상 만일에 휴마시스로 얘기를 한다면 이런 데서 꾸준히 이런 거 대응해주면서 꾸준히 분할 매수로 대응하지 않는 이상 갑자기 튀어서 이거 들어가 볼까 했던 종목들이 대부분 어떻게 돼요? 가다가 꺾인다는 얘기예요. 한일단주도 막 그런 종목들 중에 하나였죠. 그래서 튀어줬네. 정고점 들고서 튀어줬네. 좀 들어가 볼까 해서 여기서 몰빵 때리는 사람들 지금 어떻게 될까요? 그쵸? 문제가 있다는 얘기죠. 위험하다는 얘기입니다. 위험하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만큼 흐름을 많이 보려고 노력을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뭐 몇몇 종목들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수급이 있는 종목이라도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 전체적으로 좀 흐름이 뭐예요? 네, 돈은 쌓아줘서 좋지만 돈 쌓아준다고 해서 무조건 튀어준다는 건 아니에요. 가다가 잘 쌓아주고 밀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 그 밀리는 거 생각해서 지금 같은 장 이런 장에 투자를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상단 위에서 많이 투자를 안 하고 있습니다. 박스권 상단 위에서 이런 자리에서 투자를 많이 안 하고 있어요. 밀리는 종목들 위주로 좀 보고 있는 거죠. 왜냐? 변이 바이러스도 분명히 얘기 나온 거고 그리고 북한이 어떻게 대응할지도 모르는 거고 상황이 또 어떻게 돌아갈지 모르는 거기 때문에 조심하고 있는 거죠. 저 역시 만일에 얘네가 올라간다고 해서 계속 찍고 올라가는 애들이 많아진다고 한다면 전 이런 자리 공략을 하겠지만 지금 가다가 밀리는 애들이 훨씬 더 많은 상황인데 그리고 악재가 많아주는 상황이고 그렇죠? 돈은 꾸준히 쌓이는 건 좋지만 왜요? 이런 상황에서 혹시 밀어버린다면 이렇게 뜨고 있는 개미들은 어떻게 될까요? 그쵸? 피해액이 어마어마해질 겁니다. 그럼 어떻게 보면 개미 털기 하면서 거래량을 만들면서 주가를 끌어올릴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밀어버리면 이런 자리에 들어갔던 개미들은 나락입니다. 나락이에요. 심지어 상단 박스권보다 하단으로 빠지는 경우가 많아진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또 바닥에서 기는 겁니다. 그러면 뭐예요? 몇 년 걸려서 또 올라오는 거 기다려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애초에 저희는 이제 들어가는 자리들이 이제 하단권 아직 많이 노려보고 있습니다. 박스권 하단 노리면서 천천히 매집해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대표적으로 지금 제가 말씀드린 종목들에 프로스테믹스 하단에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얘네 올라가는데 계속 올라갈까요? 아니면 요번에 또 빠질까요? 올라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요, 여러분. 왜냐면 자기네들 라인을 잡아줘야 되거든요. 자, 이렇게 해줬다가 뭐예요? 18년 때 미중 무역전쟁이 터졌죠. 그러니까 높은 단가 형성됐기 때문에 악재가 터짐으로써 밑으로 빠지면서 낮은 단가에서 형성을 또 시켜버리는 거죠. 그럼 얘네 여기서 이거 끌어올렸던 얘네 물량은 뭘까요? 그쵸? 그대로 있다는 얘기예요. 이런 애들이 모처럼 떠줘요. 서현 탄메탈처럼 움직여준다는 얘기예요. 뭔 얘기예요? 이런 구간이란 얘기예요. 수급이 있어요. 밑으로 밀렸어요. 이건 좀 수급이 뭐예요? 수급이 아예 없는 건 아니지만
그 프로스테믹스에 비해서는 없는 편이죠. 없는 편이지만 떠줬다니까요. 그렇죠. 지네가 매집했던 구간에 또 매집하러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프로스테믹스 지네가 매집했던 이 구간에 떠줄까요, 안 떠줄까요? 이렇게까지는 뜨긴 힘들 겁니다. 그래서 저는 좀 한 만원대 라인 때 좀 떠주지 않을까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만원 라인 때. 그게 제 생각이에요. 그리고 거기서 매집을 해주고 한번 더 떠주지 않을까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이건 지금 폭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이거 지금 매수하고 있는 애들도 지금 손해 줄 거라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저희 회원님들한테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너무 높은 자리 뜨고 있는 종목들을 공략하는 것보다 그 초보자들이 많이 하는 짓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서 지금 돈 벌고 계신가요? 아니잖아요. 그렇죠? 눌러져 있는 종목들 그런 종목도 좀 지켜보시면서 네, 좀 상황을 대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욕심내지 마시고 좋아지면 좋아지는 대로 행동해 주면 되지만 나는 좋아질 거라 생각하고 앞으로 무조건 좋아진다고 생각을 하고선 무조건 잘못된 투자를 하고 계신다면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기 계좌가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지도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상황이 좋아지면 좋아지는 대로 그때 들어가도 안 뜬 종목들 많이 있으니까 그거 보고 들어가도 상관이 없어요. 그렇지만 네, 예언은 하지 말아야 되는 거죠. 저희는 주식은 대응하는 거라고 말씀드렸죠. 그렇죠? 그래서 뭐 지금 같은 장이 좋은 장이야. 돈이 들어오는 장이긴 하지만 악재도 많이 껴있는 상황이고요. 어떤 식으로 또 개미 털기가 들어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요 근래 지수 거의 다 개미들이 끌고 왔습니다. 개미들이 진짜 많이 들어와 줬어요. 그렇기 때문에 개미 털기가 제대로 들어갈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개별 종목으로 안 좋은 상황에서 만약에 델타 변이까지 나와주면서 더 이제 시장이 또 다시 또 봉쇄되고 시장 소비 또 축소되고 또 한다면 또 폭락 나와줄 수 있고 제가 겁주는 게 아니에요. 가능성 있는 얘기이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는 얘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모두 수고하셨고 내일 뵙겠습니다. 아니, 내일 아니죠. 주말 잘 보내시고 월요일날 뵙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